안녕하세요. 친절한 책 라디오의 책쌤입니다. 인생은 예측 불허의 여행과도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지구별을 찾은 여행자일지도 모르고요. 책은 또 다른 형태의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절한 책 라디오에서는 책을 통해 떠나는 다양한 여행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17번째 날로 특수청소업체 하드웍스 대표 김환 씨가 말하는 특별한 죽음 이야기를 만나러 떠나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김환 작가의 죽은 자의 집 청소입니다. 작가는 서울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자랐고 대학에서 시를 전공했습니다. 출판사와 트렌드 산업 분야에서 직장 생활을 했지만 전업작가로 살고자 돌연 30대 후반 직장을 그만두고 그 후 몇 년간 일본에 머물며 죽은 이가 남긴 것과 그 자리를 수습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을 겪은 후 귀국하여 특수청소 서비스 회사 하드웍스를 설립. 그가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삶과 죽음에 대한 단상들을 엮은 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을 죽은 자의 집 청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 책쌤과 함께 김환 작가가 말하는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만나러 책여행을 떠나볼까요? 정말 이 안에서 사람이 죽은 채 석 달이 흘렀을까? 죽은 이가 만들어 놓은 완벽한 밀실. 착화탄으로 자신을 실수 없이 죽이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다. 현관문의 좌우와 위아래 틈 역시 청록색 천면 테이프로 꼼꼼하게 막아놓았다. 문 아래에 우유나 신문을 넣을 수 있는 원형 투입구도 테이프를 가로로 여러 겹 붙여서 막았다. 화장실의 배수구와 환풍기를 비롯하여 가스레인지 위에 팬이나 싱크대의 배수구까지 집안의 모든 구멍을 찾아서 완벽하게 틀어막았다. 신중하게 단추를 채우듯 밀폐 과정을 하나하나 거치고 화장실 바닥에 캠핑용 간이 화로를 놓고 착화탄 여러 개를 얹어 불을 피웠으리라. 토치램프나 하다못해 제과점 성냥조차 없이 무슨 방법으로 불을 붙였을까? 여느 착화탄 자살 현장에 비하면 화로 주변이 너무 깨끗하다. 의문은 현관문 왼쪽에 놓인 가정용 분리수거함을 정리하며 풀렸다. 불을 피우는 데 쓴 금속 토치램프와 부탄가스캔은 철 종류를 모으는 칸에, 화로의 포장지와 택배 상자는 납작하게 접힌 채 종이칸에, 또 캔의 빨간 노즐막에는 플라스틱 칸에 착실하게 담겨 있었다. 자살 직전에 분리수거라니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자신을 죽일 도구마저 끝내 분리해서 버린 그 착하고 바른 심성을 왜 자기 자신에게 돌려주지 못했을까? 왜 자신에게만은 친절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까? 오히려 그 바른 마음이 날카로운 바늘이자 강박이 되어 그녀를 부단히 찔러온 것은 아닐까? 죽은 사람 집 하나를 완전히 정리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나요?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돌아가셨나요? 네, 뭐 그렇다 치고. 그렇다 치다니 뜨악한 대답이다. 고인이 집에서 며칠 만에 발견되셨나요? 이 질문에 문득 상대가 침묵한다. 경찰이 사망 추정 시간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미처 말해주지 않는 일도 흔히 있으니까요. 혹시 대충이라도 모르세요? 또다시 침묵이 돌아온다. 며칠이면 되는데요. 한 일주일? 전화기 너머에서 허허허 하며 나지막히 터뜨리는 웃음소리가 들린다. 슬슬 상대의 진위가 의심스러워진다. 언제쯤 일을 시작하면 좋을까요? 언제라기보다는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마포경찰서입니다. 김상진 씨라고 아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선생님께서 이 전화번호로 김상진 씨와 통화하신 적이 있네요. 네, 집에 사람이 죽었다며 청소 가격을 물어봤죠.
저는 특수청소업에 종사합니다. 네? 특수청소업체라고요? 청소 가격을 물어봤다고요? 그 사람이 오늘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죽은 자의 집을 치우는 견적을 정확히 내겠다며 내가 건넨 질문 하나하나가 아직 살아있던 그의 가슴 곳곳을 예리하게 찔러대는 송곳이 되진 않았는지, 건넨 단어 하나하나가 자기의 죽음을 실감케 하는 비정하고 뼈저린 암시가 되진 않았는지, 그저 미안하고 부끄럽고 고개들 염치도 없다. 신이 계신다면, 그 남자가 생전에 의지하고 믿었던 신이 어딘가에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그 품으로 불러 단 한 번만 따스하게 안아주실 수는 없는지. 널따란 방 하나에 복층이 딸린 구조로 이루어진 오피스텔 바닥은 오줌이 담긴 페트병으로 가득하다. 이미 화장실과 간이부엌 앞에는 오줌 페트병이 빼곡하게 들어차 발을 디딜 공간조차 없다. 복층은 물론이고 연결된 계단에도 오줌이 든 페트병으로 가득하다. 페트병뿐만이 아니라 피자나 족발 같은 배달음식 쓰레기가 실내 곳곳에 작은 산을 이루고 있다. 버려진 탄산음료 캔만 1000개는 넘는 것 같다. 들여올 수는 있지만 문 밖으로 내보낼 수는 없었는가? 남긴 배달음식과 집요하게 모아둔 오줌을 보며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그를 조금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 신락 같은 빛이라도 눈에 띈다면 그것을 통해 그의 모습을 온전히 비추고 제대로 마주하고 싶다. 하지만 내 의지와는 달리 남은 오줌 한 방울까지 비우고 마지막 피자 한 조각까지 집어올리는 동안 실마리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해 불가의 쓰레기를 수습하러 온 나는 누구인가? 내가 이곳에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고 지금 나는 무엇을 발견하려고 하는가? 그는 왜 나라는 인간에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굳이 내 판단의 사슬에 그를 옥죄어야만 하는가? 남은 음식을 치우는 일은 가볍고 쉬운 것. 죽은 사람이 남긴 육체 조각과 혈흔을 없애고 냄새나는 살림을 치우는 일은 무겁고 엄숙한 것. 이라고 누가 선을 그을 수 있는가? 특별한 일을 하시니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숭고한 일이잖아요. 부단히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평범한 내가 점점 특별한 사람이 되고 하는 일마저 대단해지는가. 천만에. 행여나 그런 달콤한 착각이 있다면 홀로 죽음을 맞이한 이에 집에 도착하는 순간 산산이 조각나기 마련이다. 누군가의 죽음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삶. 죽는 자가 늘어날수록 활기를 띠는 비즈니스. 그 직업적인 아이러니를 떼어놓고는 이 일을 설명할 수 없다. 금파리가 공중에서 윙윙거리고 살얼음 구더기가 모퉁이마다 꾸물거리고 송장벌레와 진드기가 기어다니는 곳에서 특별함이라는 왜소하고 부질없는 조각들을 찾아서 죽느니 태풍이라도 소환해서 남겨진 발자국을 지우고 싶다. 차라리 여기 있는 모든 것이 특별하다고 말하면 어떨까?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 가운데 특별하지 않은 이가 아무도 없다고 말하면 어떨까? 특별하다는 관념은 언제나 가치 없는 것이 있다는 믿음을 전제한다. 모든 것이 가치 있고 귀중하다면 지금 여기에서 특별하지 않은 것이라곤 단 하나도 찾을 수 없다면 무척 행복하고 평화로울 것 같다. 공교롭게 그동안 맡아온 범죄 현장은 대부분 돈에 얽힌 살인과 미수, 상해치사가 일어난 곳이다. 범죄 현장 바닥에 엎드려 선열이 굳어생긴 붉고 거무튀튀한 막을 긁어내자면 돈처럼 인간의 감정을 송두리째 뒤집고 흔들고 들끓게 하는 것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스레 든다. 어쩌면 돈이란 전산상에는 숫자에 불과하고 현실 생활에선 그저 일정한 크기로 썰어놓은 얇은 종이 조각일 뿐이지만 진실을 자백하길 강요하는 몹쓸 부적이라도 된 것처럼 그 앞에서 수많은 인간이 무릎을 꿇고 저열한 속내를 숨기지 못한다.
틈으로 드나드는 바람에 끊어진 밧줄이 흔들리는 장면을 보고 있자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연민이 밀려온다. 유독한 연기를 피우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한 줌의 재가 봉투 속에 가볍게 떨궈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죽은 이의 선택을 탓하고 싶은 교만 따위는 어느새 흩어지기 마련이다. 죽은 이의 진심을 헤아리지도 못하면서 감히 누가 함부로 심판할 자격이 있는가. 자살에 쓰인 도구를 발견할 때면 고요했던 내 마음에 한순간 파고가 일렁인다. 또 그것이 죽은 이의 직업과 연관된 것이라는 점을 깨달으면 심란해지고 양가적인 감정이 동시에 밀려온다. 그런 자살 도구는 죽은 이가 맞닥뜨려온 하루하루의 일상과 생계를 밝히는 수단인 동시에 죽음의 이른 과정을 드러내는 직접적인 증거이기 때문이다. 프랑스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은 인간의 특성을 지성으로 보고 기술을 연마하고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호모 파베르의 지성이 인류를 성공으로 이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그 지성이야말로 인류 사회를 해체로 이끌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봤는데 만년의 베르그송에겐 양가성을 극복할 방법을 밝히는 것이 가장 큰 철학적 과제였다. 인류를 살리는 것도 지성, 괴멸시키는 것도 지성이라니. 살아있을 때의 생계수단이 한순간 죽음의 도구로 전락한 채 발견되는 자살 현장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본질적인 아이러니는 인간의 생사 그 자체인지도 모른다.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등을 맞댔을 뿐 사람의 생명과 죽음은 결국 한 몸통이고 그중 하나를 떼어놓는 건 절대 성립하지 않는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쉬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인간 존재의 아이러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쉬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인간 존재의 아이러니다. 김환 작가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양가적인 심리, 등을 맞댄 동전의 양면, 그리고 삶과 죽음. 인생은 이율배반적이고 동시에 아이러니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아이러니함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힘겹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곧 우리 삶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평생의 숙제이자 의미 아닐런지요.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살고자 절실하게 몸부림친 그들의 고독사 앞에서 가난하고 외로운 죽음을 맞이한 그들의 곁에 차마 죽을 수 없는 이유가 되어줄 누군가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그의 안부를 챙기고 물어줄 단 한 명의 다정한이 있었다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더해봅니다. 친절한 책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책여행의 끝에서 여러분 자신과 만나셨길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